무인 점포에서의 절도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대부분 10대인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한국 전통 공예촌 건립 사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주시는 시행자가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식용 감초와 달리 의약용 감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국내산 감초의 생산량을 늘리고 사업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삶의 소외나 특별한 순간을 영상에 담는 영상 자서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셀카를 통한 영상 자서전도 접수받아 보관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를 AI 과학 영농 원년으로 삼은 충청북도가 127개 사업을 확정하고 대도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5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육성, 해외 수출을 통해 농가 소득을 6천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농가 인구 10년 전 대비 22.6% 감소, 경지 면적은 1982년보다 43.9%가 줄었습니다. 반면 10년 사이 60세 이상 농민 인구는 17.6%가 증가했습니다. 충북 농업의 현실입니다. 올해를 AI 과학영동 원년으로 선포한 충청북도가 5년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5대 분야 127개 사업을 확정해 추진합니다. 먼저 AI 과학영농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곳에 대규모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고 원예와 축산, 방역에는 ICT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1차 농업에 관광과 숙박, 체험 모델을 융합하고 대체육과 곤충 자원화 육성, 쏘가리와 철갑상어 양식 등 블루오션 시장 개발에도 나섭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와 못난이 농산물, 축산 분뇨, 자원화 등의 ESG 영농과 함께 충북 농산물 수출 브랜드를 개발해 10만 달러 이상 수출국을 54개에서 70개 나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업의 발전 없이는 충청북도의 균형 발전은 없다. 출산의 극복도 없고 청년 창업도 없고 복지도 없다. 이를 위해 올해 충북기업진흥원 내에 농식품유통본부를 설립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지원센터도 문을 엽니다. 또 충북도립대에는 스마트 밤학과를 신설하고 가칭 AI 과학영농 리더스 클럽도 출범합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농업 대전환을 통해 2028년까지 농가 소득 6천만 원, 농식품 수출액 8억 달러, 스마트팜 전문가 1,0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삶의 소회나 특별한 순간을 영상에 담아 보관하는 충청북도의 영상 자서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셀카를 통한 영상 자서전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영정사진 옆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흘러나옵니다. 고 안병권 6.25 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장의 장례식장입니다. 충북 영상자서전 사업의 1호 촬영자이기도 한 고인은 영상을 통해 만 19세 어린 나이로 6.25에 참전했던 이야기 등 삶의 경험과 소회를 밝혔고 유가족과 조문객들도 다시 한번 고인을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온 다음에도 교직에 복직을 해가지고 교편 생활을 해서 많은 제자를 육성하는 고 안병권 지부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영상 자서전 사업을 통해 기록을 남긴 충북도민은 6,365명.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 가족과 후세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나이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호응이 커졌습니다. 또 충북도는 신청을 통해 촬영된 영상물만 보관했던 곳에서 나아가 셀카를 통한 영상 자서전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민들께서는 본인들께서 스스로 찍은 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편집해서 모든 도민이 공유할 수 있는
도민 개개인의 삶이 충청북도의 영상 기록물로 영구히 보존되는 영상 자서전 사업. 충북도는 매년 심사를 거쳐 특별한 이야기를 담거나 개성 있는 영상 자서전에 대해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책임기관과 최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대책위는 최근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최고 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는 7일 청주지검 앞에서 오송 참사 관련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설 당일인 10일에는 합동 차례를 열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청주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남성 2명이 쇼핑을 하듯 물건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무인 점포에서 절도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피의자가 대부분 10대인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남성 2명이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와 주위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물건을 계속 가져와 바구니 1개를 꽉 채웁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다른 바구니에도 이것저것 주워 담습니다. 10분 동안 여유롭게 쇼핑을 마친 이들은 계산대 앞으로 가 결제하는 척하더니 그대로 주랭랑칩니다. 이렇게 매장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찍히는 걸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10대 학생으로 추정하고 절도범을 쫓는 중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난 무인 점포에서 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3,500여 건이었지만 이듬해 6천여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로 범행하고 있는데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 처벌이 가볍고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면 잡아도 변상받지 못하는 일도 많다고 토로합니다. 품목을 일일이 다 써야 되고 뭐 서류도 많고 민사소송을 걸으려고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이게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전문가들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이 돼서 또 재범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경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훈방 조치든 선도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공적인 제재를. 무인 점포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예방책이 시급합니다. CJB 박원입니다. 청주시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한국 전통 공예총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PF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매입 토지 일부가 경매에 넘겨졌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수년째 진척이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청주시가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미원면 일대 한국 전통 공예촌 부지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2022년 단지 조성이 마무리됐어야 하지만 드넓은 대지에 잡초만 무성합니다. 민선 6기 공예도시 청주를 만들겠다며 시작된 전통 공예촌 조성 사업. 전국의 공예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 활동뿐 아니라 작품 판매와 공예 교육, 공연장, 호텔 등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인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자금 조달에 실패했습니다. 이 사업 계획 초기 통장 잔고가 6억 원가량으로 알려진 협회 측이 부동산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거액의 PF 대출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했던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일부 투자자가 사업 부진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매입 토지 일부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에 들어간 토지는 21만 5천 제곱미터로 전체 사업 면적의 81% 규모입니다. 일단 청주시는 협회 측이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는 만큼 추이를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도 의지가 확고하고 지금 또 정상적으로 사업 자금을 위해서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공예촌 조성 사업이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토지 매입이 원활한 땅을 잘 골랐지만 이후 8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공예촌 조성 사업. 청주시는 공예촌 조성을 돕겠다며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내줬고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구축까지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협회 측의 의지를 무작정 지켜볼 게 아니라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개발 계획을 모색하는 등 출구 전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도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차량 20넉 대와 인원 7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따르면 21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46.9%로 전국 평균 51.8%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강내 옥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유치 공약은 폐기됐고 오창 주민문화센터 건립, 한국체육대학교 진천 캠퍼스 조성 등은 보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남 4군 박덕흠 의원은 공약 이행 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식용 감초와 달리 의약용 감초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는데요. 제천시가 국내산 감초의 생산량을 늘리고 사업화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약방에서 많이 쓰이는 감초입니다. 의약품용 감초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산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선 재배가 쉽지 않은 데다 국내산 감초는 최근에서야 의약품으로 규정됐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국산 내 감초가 이제 의약품에 규정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될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수입산이 100% 이제 의약품으로 규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초의 고장 제천시가 감초의 국산화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전문 생산단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감초 원감을 지역 농가와 실증 재배한 데 이어 국도비 9억 원을 투입해 종근 증식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신품종 원감은 기존 감초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 대체 작물을 찾는 농가의 기대도 높습니다. 한 해를 이제 쉬고 들어가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토지 활용면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좀 유리하죠, 사실. 지난해 약성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되면서 식품을 넘어 한약재로도 활용 가능해진 상황. 제천시는 오는 2027년까지 원감 재배 면적을 50헥타르로 확대하고 다양한 산업체에 공급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감초가 그 화장품류나 아니면은 미백 제품으로 다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감초 원물을 활용해 갖고서 그리고 좀 고부 부가가치의 약용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입산 감초에 맞서 당당히 도전장을 낸 국내산 감초 원감이 제천을 중심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 충청북도는 중앙부처와 도시군에 흩어져 있는 임신과 출산, 육아 관련 정보들을 한데 모은 충청북도 같이 자람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플랫폼에서는 각종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 지원 사업 정보와 시군별 다자녀 지원금 조회가 가능하며 출산 육아 수당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자람 플랫폼은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저출생 극복의 취지로 마련한 충청북도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산모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총 사업비 약 23억 5천만 원 가운데 60%인 14억여 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로케이가 청주와 베트남 다낭을 오가는 국제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했습니다. 이번 노선은 에어로케이의 5번째 국제 노선으로 매일 주 7회 운항됩니다. 한편 현재 일본 오사카와 도쿄, 대만 타이베이와 필리핀 클랑 노선을 운항해온 에어로케이는 올해 안으로 홍콩과 몽골, 마카오 등의 신규 노선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생활 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할 시공업체가 4차 입찰 공고 끝에 선정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3차례 입찰에 나섰지만 각각 1개 업체만 응찰에 자동 유찰됐고 4차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단독 응찰한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낙점됐습니다. 시공사는 오는 2027년까지 하루 처리 용량 160톤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은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 근속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도내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10명 이내에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연 최대 6개월까지 임차 비용의 8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106개 업체 334명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단양군이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소득과 학력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의무 거주하면서 취창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올해 단양군에 배정된 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35명으로 관내 사업체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탄 차량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괴산군 사리면 모래제로 인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송인원 괴산군수가 다쳐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사리면 사무소에서 열리는 군민 토크 콘서트를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0시 35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후 처형집에서 지내던 아내 B씨와 화해를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다음 달부터 반려견의 내장칩을 심는 견주에게 2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주 지역 동물병원에서 시술한 충주 시민이 대상으로 선착순 750마리입니다.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견주에게는 내장칩 동물 등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입양 후 6개월 이내의 예방접종비와 미용비도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청주시의 관내 제품 실질 구매율은 94%로 지난 2022년보다 8%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는 역점 사업으로 청주 퍼스트 청주업체 청주 제품 우선 구매로 정하고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구매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제한 입찰,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활성화 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앞으로 수많은 공약들이 만들어지고 발표가 될 텐데요.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는지가 방점이 아니라 노력하면 과연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 지역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깊은 고민 끝에 나오는 공약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